be stubborn, thinking I'm right. I can be late, cause I'm taking my time. I can be driven, ambitious. Your best friend, love of your life. I can be selfish, trying to be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다고 올렸던 인스타360 고 울트라 이 카메라를 3개월 사용해본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.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언박싱 영상을 올렸던 게 11월 1일이더라고요. 그때로부터 11월, 12월, 1월 이렇게 3개월을 꼬박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잘 촬영해서 브이로그도 만들어 보면서 제가 느꼈던 후기들, 찐 후기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광고나 뭐 협찬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써본 후기니까 믿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그 많고 많은 카메라들 중에 왜 이 카메라를 선택했냐,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뭔가, 이걸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제가 앞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썸네일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내향인이고 브이로그를 잘 찍고 자주 더 많은 영상 클립을 찍고 싶지만 관심은 받기 싫은 약간 그런 사람으로서 숨길 수 있고 좀 내가 들고 다녀도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카메라를 찾았어요. 그래서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촬영은 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, 그 외에 제가 서브 카메라로 필요할 때, 그럴 때 이 인스타360 카메라를 잘 쓰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액션팟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.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형태가 이 형태예요. 이렇게. 이 구성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, 카메라 자체만 보면 이게 카메라입니다. 이것만 카메라예요. 얘는 이제 뭐랄까 아이템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이유, 제가 바랬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완전히 부합합니다. 내향인 브이로거 카메라로서 굉장히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 카메라를 평소에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이렇게 일단 삼각대랑 분리를 해서 이 액션판만 해도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대신 이 렌즈가 좀 톡 튀어나와 있어요. 그리고 좀 부담스럽게 렌즈만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귀여운 파우치를 구매해서 여기에 이렇게 쏙 넣어 다닙니다. 그래서 이 키링으로 가방 같은 데 그냥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.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. 이거랑 이 작은 삼각대 이렇게 챙겨도 미니백 안에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고 무게도 무겁지 않아요.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점,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제 기본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휴대폰도 봐야 하는 경우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제가 잘 모르는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이걸 기록은 하고 싶은데 내가 휴대폰으로 지도도 봐야 하고 막 맛집도 검색해야 하고 이런 상황일 때 이 카메라는 가벼우니까 한 손에 들고 휴대폰은 또 이렇게 쓸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점도 활용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스타360 카메라는 액션캠에 속해요. 액션캠이라고 하면 우리 TV 방송 같은 데 봐도 연예인들이 막 조그만 카메라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찍잖아요. 아니면 여행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화각이 엄청 넓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화각이 되게 넓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좋냐, 그러니까 뭐 카페에 가서 저를 찍고 싶어요. 그러니까 멀리 올려놓긴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까이 올려놔도 저와 제 주변을 둘러싼 배경이 어느 정도 꽤 넓게 카메라에 촬영된다는 거, 그게 되게 이 내향인으로서, 그리고 또 이 풍경도 담고 싶은 브이로거로서의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켜줘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, 제가 이 부분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로 제가 KTX를 얼마 전에 탔는데 그 안에서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. 그걸 같이 보여드릴게요.
KTX 다들 한 번쯤은 타보셨죠, 여러분? 이거 타면 굉장히 자리와 자리 사이 간격이 좁거든요. 그리고 이 안에서 테이블을 펼치면 정말 제가 쓸 수 있는 가용 공간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정도인 상황에서 여기에 카메라를 뒀는데도 저와 제 옆 사람과 이 저를 둘러싼 180도까지 아니더라도 한 140도, 150도의 화각이 다 카메라에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자꾸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길을 저 멀리에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이 카메라에 잡혀요. 그래서 오히려 모자이크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게 잡힌 화면을 오히려 제가 크롭해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쓰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정도로 화각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이 카메라의 광고 영상 같은 걸 보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 카메라가 자석이다. 그래서 자석인 곳에 어디든지 붙는다. 그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광고에서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점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 기능을 엄청 많이 활용하진 않았어요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춤추는 릴스를 찍는다든지 이러면은 어디 길 가로등이나 이런 데라도 탁탁 붙여놓고 촬영을 할 텐데 저는 또 그런 촬영은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집 안에서 제가 생각보다 집을 둘러봤는데 이 자석이 붙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다가 세탁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탁기에 그 동그란 화면 우리가 사실 세탁기 안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시야가 굉장히 좀 특별하잖아요. 그런 촬영 아니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후드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밑에 화면 인덕션이 잘 보이게끔 하는 그 정도의 촬영을 할 때 이 자석을 잘 썼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 자석을 어디 탁탁 붙이면서 밖에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차량을 운전하신다거나 뭐 그러면은 또 자석 붙을 때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? 제 생활권에서 제 주변에 자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 장점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. 이 카메라를 처음에 구매를 하면 촬영을 누르면 여기 액션팟에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들어와요. 그리고 촬영음도 있어요. 촬영을 이렇게 딱 누르면 뿅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. 근데 제가 카메라를 그 세탁기 안에 넣어서 촬영해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한번 촬영하려고 하니까 이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게 세탁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화면에 번쩍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끌 수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알림음이랑 이 불빛을 다 끌 수 있더라고요. 액션팟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이제 끄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촬영음과 촬영 불빛을 다 끄고 나니까 이게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만 알겠더라고요. 당장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게 촬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티가 안 나요. 그 점도 역시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야외 촬영을 하기에 좀 좋았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가장 잘 활용한 액세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그만 삼각대인데요. 이거 트리파드라고 했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찍찍이 면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 카메라를 예를 들어 이렇게 살짝 비스듬한 면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싶다.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, 그러면. 그런데 이럴 때 이 찍찍이를 이렇게 비스듬한 면에 붙여서 촬영을 하면 흔들림 없이 잘 지탱을 해주더라고요. 단점들도 말을 해봐야겠죠? 일단은 제가 영상 제일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는 서브 카메라예요. 브이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뭔가 혹하잖아요. 지금까지의 장점만 들으면. 그래서 이걸로 나 메인 카메라 맨날 브이로그 찍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카메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션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걸로 촬영을 해서 화면을 보면 화질이 좋아요. 화질이 좋고 4K까지도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그 섬세하고 정확한 표현 그리고 좀 사실적인 느낌? 그런 건 잘 없어요. 이 카메라 특유의 뭔가 그 뿌옇고
자꾸 뭉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연출이 돼요. 이게 그래서 제가 화질을 낮게 해서 찍어서 그런가 해서 최근에는 다 4K로 올려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, 물론 편집할 때 좀 그러면 렌더링에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다 4K로 찍어도 그렇더라고요. 이거는 화질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이 카메라 특유의 색감이나 이 모양새를 잡아내는 그 느낌이, 인물을 특히 잡아낼 때 예를 들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팔자주름도 보이고 뭔가 주름도 보이고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보이잖아요. 근데 이 고프로가 아니라 이 인스타 360 고 울트라로 촬영을 하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필터 씌운 게 아닌데 뭔가 좀 뿌옇게 보이는 느낌? 근데 그 뿌연 게 예쁘게 뿌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뿌예요. 이 영상으로 찍은,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 풀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뭔가 모르게 그 답답한 뿌연 느낌이 싫어서 자꾸 중간에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넣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좀 이렇게 클로즈업이나 정확한 색감을 보여야 하는, 예를 들어 화장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색감, 정확한 사실적인 표현,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액션캠으로 촬영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 한 대 사서 모든 영상을 다 촬영하겠어 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 그러면 되게 화질이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?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디까지나 야외에서 촬영하고 원거리를 촬영한다는 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실적인 고화질의 영상, 좀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그런 느낌의 색감은 좀 쉽지 않다. 하늘, 자연 이런 걸 찍을 때는 좋아요. 채도도 높게 나오고 괜찮아요. 하지만 인물을 이렇게 아이폰으로 제가 브이로그 찍듯이 지금 이 영상 같은 이런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이폰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다른 류의 진짜 그 똑딱이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. 캐논 G7 마크 3, 마크 2 뭐 이런 류의 카메라들, 브이로그 카메라들, 그런 정석의 카메라들을 사용하시는 게 원하는 느낌에 가까우실 것 같고, 이건 어디까지나 서브 카메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를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화질로 승부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건 기록 방식으로 승부하는 카메라예요. 얼마나 자주, 얼마나 편하게, 얼마나 내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주 촬영할 수 있는가, 그런 것에 집중하는 카메라라고 봐야 하겠습니다. 물론 또 광고 영상 같은 데 보면 퓨어 비디오 모드가 있어서 야간 촬영을 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.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, 확실히 퓨어 비디오 모드를 켜놓고 촬영하면 밤에 찍은 영상이라도 화질이 밝게 나오긴 해요. 하지만 이 밝게 나오는 것과 선명도와는 차이가 있어요. 선명하지는 않아요. 그냥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. 대신에 제가 진짜 기대 안 했고 의외의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점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바로 마이크인데요. 이 카메라에 제가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데 내장 마이크가 수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람끼리의 대화 장면이 녹화되거나 하면 제가 따로 음성을 보정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사람의 말소리만 깨끗하게 녹음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제가 아이폰이나 아니면 이전에 쓰던 다른 그런 똑딱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그 특유의 그냥 공기 소리 있잖아요.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냥 쎄 하는 요런 소리, 이런 소리나, 그리고 또 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,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, 뭐 이런 그런 생활 소음들이 생각보다 크게 잡히고 말소리를 잘 이렇게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 편집할 때 이 음성 보정도 조금씩 하는 편인데, 제가 말하는 장면일 경우에는. 근데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음성 보정을 안 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려요.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우연히 녹음이 됐다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럼 되게 깔끔하게 내 소리, 남의 소리 구분도 잘 되고, 뭔가 그 하는 그 생활 소음, 생활 그 배경음, 그런 소리들이 싹 잡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발열 이슈가 있어요. 촬영을 좀 오래 하는 경우, 저는 특히 요즘에 공부하는 부분 영상을 타임랩스를 많이 찍으니까 이 카메라로도 타임랩스 찍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켜두는데
켜둔 시간이 한 30분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발열이 있고요. 그리고 제 카메라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오래 켜놔서 발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다가 이 카메라가 알아서 멈춰요. 촬영이 중단됐다고 떠요. 그러면서 SD카드가 분리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촬영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든요.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제 카메라를 액션팟에서 분리해서 SD카드를 여기 넣는데 여기 이 넣는 부분을 이렇게 막 꾹꾹 눌러요. 그러면 또 금방 다시 복구가 돼요. 그리고 사실 꾹꾹 안 눌러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알아서 복구를 해요, 영상을.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발열 이슈가 있고 오래 장시간 켜놓을 경우 내가 중간중간 확인하지 않으면 촬영이 중간에 자기 알아서 멈춰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간간히 확인을 해가면서 촬영을 하셔야 된다. 이제 그게 제가 느끼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장점과 단점 골고루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사용 후기가 여러분들께 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사실 결론을 딱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결론을 장점만 있어요, 단점만 있어요 라고 말할 그런 이유가 딱히 없기도 하고요. 그냥 진짜 제 사용 후기를 골고루 얘기를 해봤는데 저와 같은 목적으로 카메라 구입을 원하신다면 서브 카메라로 드리기에는 너무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 하나를 메인 카메라로 생각하셨다거나 아니면 뭔가 저와는 다른 활용 용도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최근에 올라오는 브이로그들은 다 이 카메라로 촬영한 건가요?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중간에 설명하기도 했듯이 이 카메라로만 촬영해서 한 편의 브이로그를 만들면 그 특유의 멀멀한 그 먹먹한 영상의 느낌이 저는 싫어서 보통 주로 제가 가깝게 촬영하는 부분은 다 아이폰 촬영 영상이고요. 뭔가 풍경을 넓게 잡았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액션캠으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는 부분은 이 카메라입니다. 이거 외에 다른 서브 카메라를 쓰진 않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따로 표시해놓지 않았어도 아마 구분이 되실 겁니다. 그렇게 제 최근 브이로그들도 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